2018년 3차 경찰학 기출 해설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그 하기 앞서서 요번 그 3차는 1차와 비슷하게 의외의 문제가 많이 나왔죠. 그래서 전체를 분석하면은 6번하고 9번, 15번, 17번, 20번 사실 총 5개 문제가 사실 상당히 어렵습니다. 기본 소요도 거의 없고요. 요거는 사실은 제뿐만 아니라 이제 모든 경찰선생님들이 이제 수업을 하지 않은 부분인데, 그럼 우리가 결국은요, 물론 우리가 학생들이 이런 문제들을 접하면서 심리적으로 엄청나게 어렵게 생각하는데, 결국은 이거는요 다 똑같은 겁니다. 결국 여기서 15문제, 여기서 사실은 판가름 납니다. 이거는 기본 수업 시간 다 했는 겁니다. 그러면은 보세요. 갑이라는 학생이 이 15개 중에서 다 맞추면 얼마입니까? 다 맞추면요, 갑은요, 일단 75점에 플러스 5개 중에 찍어서 아무리 운 없는 놈도 한 개는 맞출 거 아닙니까? 그럼 81개, 80점. 이 사람은 합격하는데 아무 지장이 없습니다, 사실은요. 그러면 어른 여기서 뭐 실수를 한 개 틀렸다, 70점. 마찬가지로 여기 5개 중에서 뭐 한 개는 안 맞겠으면 찍으면은, 만약에 운이 좋고 2개 맞췄다, 그럼 똑같은 거예요, 점수가. 결국은 여기서 판가름 나는 거지, 이거는 사실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다 이거지. 결국은 계속 기본에 충실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학생들은 꼭 보면 뭐냐면은, 뭐 요번에 제가 봤을 때는 남경은 70점이면 합격선입니다. 그러니까 여경은 75점 나오면은 합격 점수입니다. 그 점수를 가르고. 그럼 2차 같은 경우, 2차 우리 9월 1일 2차 시험 같은 경우 80점은 불안합니다. 85점도 약간 불안한 점수예요. 상대적으로 점수를 보라 이거지. 결국은 이런 데 신경 쓰면 안 되고 여기서 우리가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일단, 그리고 이제 6번 같은 경우는 사실 이거는 제가 이제 2년 전에는 수업을 간간히 했는데 그다음부터 안 했는데요. 이게 이제 경영과 학생들은 우리가 허가를 해서 조금 맞추기 쉬운데, 우리 일반 학생들은 뭐 대부분 다 뭐 거의 다 수업을 안 들었을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요 5개가 조금 문제 있는 겁니다. 일단 그렇게 해서 한번 해설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봤을 때 이제 해설은 꼭 들어야 됩니다. 여기서 한 문제라도 여러분들 한 개라도 건져가면 여기 앉아 있는 거는 성공입니다. 일단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1번 같은 경우 여러분 보시면은 가장 우리가 이제 기본적인 겁니다. 그죠? 이거 틀리면은 그 수험생이 아닙니다, 진짜로. 일단 여기서 보시면은 1번 1794년 포로에센 경찰행정법, 이건 우리 기본이죠. 딱 보면 이건 뭐가 나와야 돼요? 절박한 위험 방지. 이 지문이 눈에 안 들어오는 사람이 없을 거예요. 공부를 최소한 한 8개월 이상 하면요. 그럼 여기서 이제 출처가 틀렸죠. 포로에센 경찰행정법이 아니고 포로에센 일반 만특법입니다. 그죠? 그 다음에 이거 봐요. 여기서 제가 이제 우리 제가 하고 싶은 말은요, 선생님이 어떻게 문제를 푸는지를, 논점을 어떻게 잡는지, 이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럼 해설 읽어보면 모르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솔직히. 그러면 안 돼요. 그 다음에 이제 2번 같은 경우 여러분들 행정사법경찰은 우리가 크게 보면은 대륙법계에서 구분했습니다. 그 대륙법계 대표 선수가 어디요? 독일, 프랑스잖아요. 그중에 이제 프랑스의 죄와 형벌법전에서 유래했고요. 3번 같은 경우는 우리가 비경찰화 하는 것은 우리가 배웠죠. 경찰이 해오던 것을 이제 2차 대전 이후부터 어떻게 됩니까? 경찰이 아닌 기관 넘겨주죠. 제 수업 들은 친구들은 이제 그림을 그때 그렸죠. 2번, 3번 있죠, 그죠? 2번, 3번을 경찰이 쭉 해오다가 3번 부분을 경찰이 아닌 다른 기관 넘겨주는 게 비경찰화죠. 여기서 사실 함정을 안 팠는데, 원래는 2번 부분을 함정 파는데 안 팠거든요. 일단 맞습니다. 여기 이제 위생산림경찰이 여기 3번 들어가거든요. 요 2번은 무슨 경찰이에요? 보안경찰이잖아요. 일단은 뭐 함정 안 팠고요. 4번 같은 경우는 대륙법계. 여러분, 대륙법계는 경찰하고 시민이 대립이죠, 대립. 이게 핵심이고요. 그리고 경찰의 임무 범위가 축소됩니다. 왜요? 좀 보세요. 경찰하고 시민이 대립인데, 세계사적으로 시민들의 힘이 점점 시간 지나면서 커지죠. 커지니까 반대로 경찰의 힘이 약해지니까 이제 경찰이 할 수 있는 일은 점점 줄어든다 말이죠. 그래서 사실은 이거는 뭐 일반 학생들 대부분 다 맞췄을 겁니다. 그다음 지어야 되네. 2번 같은 경우도 뭐 거의 주는 지문입니다. 이거는 뭐 한 2, 3년에 한 번씩 나오는 건데,
딱 보시면은 분류인데 자 1번은 뭐예요? 발동 시점에 따라 예방 진압. 자 일이 벌어지기 전에 예방, 벌어지고 나서 진압. 그런 거 없죠. 그다음에 2번 같은 경우는 자 업무에 여기서 이제 업무의 독자성이라는 용어 쓰는데요. 자 요거하고 비슷한 게 뭐예요? 다른 말로 하면은 타 행정기관에 부수하느냐 이렇게 나올 수 있습니다. 자 독자적이냐 다른 말로 타 행정 작용에 부수하느냐 어쨌든 간에 자 보안경찰은 독자성이 자 이거는 부수하지 않지 독자성이 있는 거고요. 이거는 부수를 합니다. 그래서 아무튼간에 자 이것도 우리 그림 그리면은 기억나죠? 이렇게 해서 자 2번, 3번 요 2번이 보안경찰, 3번이 협의행정경찰입니다. 그래서 그럼 일단 여러분 보안경찰은 뭐고? 일단 현직 경찰들입니다. 그래서 보통 교통경찰은 현직 경찰이죠. 그다음에 이제 건축경찰은 뭐예요? 일반 행정기관에 하는 겁니다. 그죠? 근데 이제 경찰처럼 권력적 작용하니까 이제 이렇게 경찰자를 붙여준 거예요. 아무튼간에 건축경찰은 3번에 들어가고요. 교통경찰은 2번 들어갑니다. 이렇게 하시면 되고. 자 그다음에 이제 뭐예요 이게? 그다음에 3번 같은 경우는 요거. 자, 요거는 했고요. 자, 형식적인 경찰 우리가 바뀌었죠. 형식적인 경찰이 수사, 자, 사법경찰 수사죠. 그리고 실질적인 경찰은 행정경찰 속합니다. 그죠? 자, 그다음에 4번에 경찰 활동의 질과 내용에 따라 질서 봉사경찰, 질서경찰은 이제 수사, 방범 지도. 자, 여러분 봉사는 뭐 좋은 거죠. 지도 뭐 이런 것들, 이런 건 이제 봉사경찰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일단은 3번이 답이 될 겁니다. 일단 1, 2번 사실 이거는 틀리면은 시험 될 수가 없는 겁니다. 그죠? 자, 그다음에 자, 3번 또 자, 우리 한국 경찰사가 2015년, 15년도 한 문제 안 나오다가 이제 17년부터 다시 쭉 나옵니다. 그래서 대비하셔야 되는데 이것도 뭐 우리가 특강 시간이라든가 이거는 또 우리 시험 치기 전에 제가 그 마무리 특강할 때 제가 간단히 했는데 이거 충 맞출 수 있습니다. 자, 1번은 뭐예요? 자, 여러분 여기서 보면은 총독하고 이제 경무총장, 경무부장이 경찰 간부입니다. 어느 날 치면은 경무총장이 경찰청장이에요. 그러니까 자, 총독이 재령권을 행사하고요. 경무부장이라든가 경무총장은 명령권에서 틀린 거예요. 총독은 재령권, 나머지 경찰 간부들은 명령권. 됐죠? 자, 2번은 경무청 관제직장에서 포도청을 이제 폐지하고 경무청을 신설했는데 여기다 경무청의 장이 경무관이 아니고 경무사입니다. 경무사. 이런 거는 우리가 충분히 했습니다. 그리고 자, 3번 또 우리가 그 동영 모의고사라든가 이런 건 모든 공부 좀 한 친구들은 다 풀어봤을 거예요. 자, 3.1 운동 이후에 정치범 처벌법을 제정합니다. 그리고 요 치안유지법은 우리가 제정했는 게 아니고 일본에서 제정. 그래서 요게 서로 바뀌어야 돼요. 요게 서로 바뀌어야 됩니다. 그래서 원래대로 하면은 3.1 운동 이후 정치범 처벌법을 제정하고 일본에서 제정된 치안유지법을 국내에 적용했다. 그러면 4번은 이제 답은 4번인데요. 4번 논점이 뭐냐면 여러분 이런 걸 외우는 게 아닙니다. 이거 우리 경찰의 용어를 이제 1894년도에 이때부터 사용했다. 1894년 어떤 의미가 있는 연도예요? 가보 개혁했는가 얘가. 그때부터 이제 근대적 경찰이 출발하니까 이제 경찰의 용어 섞였죠. 그래서 이런 거 외우면 안 됩니다. 이런 거는 이거는 연도의 느낌. 아 이때부터 사용했다.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됐죠? 자, 그다음에 4번 또 너무나 쉽습니다. 이것도 일단 우리 경찰법은 꼭 하면 나오죠. 그중에 경찰 유형이 제일 많이 나오는데요. 1번 임기 3년이고요. 연임할 수 없다. 없다죠. 없다. 여기서 우리 자 연임할 수 없는 게 딱 두 가지 나옵니다. 우리 19번 문제 인권위원회 할 때 위원장도 연임할 수 없습니다. 나머지 다 있답니다. 그다음 2번은 자 여러분 입마 들어가면 안 돼요. 자 여러분 이것도 여러분 봐요. 자 여러분 보세요. 외우지 말고 여러분 우리가 보면 경찰, 검찰, 군인 야들은 한 세트인데요. 야들은 공권력을 일선에서 집행하는 사람들입니다. 그 판사는 뭐예요?
이런 판사 사법부는 뭐고? 봐, 공권력을 집행하는 공무원과 쉽게 공무원과 그 상대방이 국민과 중간에서 자기가 심판이에요, 심판. 이 됩니까? 이거 그냥 외우면 안 되고. 판사 XX 이게 아니고요. 왜 법관 들어가면 안 되는지 지금 설명하고 있잖아요, 제가 지금. 이런 것들이 뭐고 자꾸 여러분들 이해를 한경해야 됩니까? 암기를 줄여야 됩니다. 야는 들어가면 안 돼요. 야들은 공권력을 집행하는 일선에서 집행하는 사람들이고, 그다음에 이제 법관은 중간에서 심판 보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바로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야는 빼야 됩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3번은 뭐 다 되는 기고, 자 4번 이 논점은 국가경찰 업무 외에 다른 국가기관으로부터 업무 협조 요청에서는 심의 의결 사항에 포함됩니다. 됐죠? 그래서 답은 쉽게 2번이 나와야 됩니다. 여기까지는 아마 한 1년 정도 공부를 한 친구들 똑바로 했으면은 거의 안 틀립니다. 여기 설득하면 시험 안 되는 건 똑같은 거예요. 자, 그다음에 자 5번 또 아직까지는 틀릴 수 있는 게 사실 없습니다. 5번 자 국공법상의 경찰공무원 의무입니다. 자, 적절한 거네요. 1번 외국 정부로부터 정려를 받을 때는 소속 기관장이 아니고 대통령 허가 받습니다. 그죠? 그다음에 2번은요. 자, 선서하는데 당연히 우리 공무원은 소속 기관장이 선서합니다. 그러고 불가피하면 취임하고 나서 선서할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3번은 자, 우리 직장 이탈은 소속 기관장의 소속 상관. 자, 소속 기관장은 누구예요? 겸직할 때 소속 기관장 허가고 직장 이탈은 소속 상관입니다. 자, 그다음에 4번. 자, 여기서 사실 원래는 4번이 뭐예요, 여러분들? 청렴 의무인데 이게 원래는 첫 번째 논점입니다. 직무 관련. 자, 여기서는 함정 안 팠어요. 그다음에 자, 직접은 물론이고 간접을 포함이죠, 포함. 자, 포함해서 사례 정려 향응을 주거나 받으면 안 됩니다. 자, 여러분 이거는 뭐고? 이거는 국민과의 관계예요. 그죠? 요거 말고 우리 한 개 더 밑에 뭐 있습니까? 공무원끼리 청렴 의무는 뭐고? 직무와 관계 있든 없든 그죠. 사실 이게 더 큰 논점이고요. 여기서 이제 두 번째 논점을 살짝 건드렸는데 아무튼간에 직간접 포함. 그래서 일단 답은 이제 2번 되고요. 자, 6번을 이것도 또 나왔다고 기분 수업 시간에 이거 앞으로 계속 설명하게 되는데 이거는 일단 보세요. 우리 거기 경찰행정학과 손들어 경찰행정학과 그게 없네. 지금 뭐 다 처음 듣겠네. 자, 일단 6번은 한번 들어보세요. 제가 이제 요 부분도 그 S 클래스에는 한 번 정도 언급해 드릴까 싶어요. 그래서 이래 나왔다 해가지고 기본 수업 시간 이런 막 하면요, 결국은 또 안 돼요. 그래서 기본 수업은 지금대로 하고 이런 거는 이제 플러스 알파는 뭐 어떤 S 클래스나 이런 게 좀 보강해야 될 건데, 자, 일단 이제 허가인데요. 자, 잘 들어보세요. 자, 행정청이 자, 갑이라는 사람한테 하명합니다. 하명. 이런 하명이 뭐고? 아래 하자 명령을 명령한다고. 그럼 저 명령을 받은 갑은 뭐가 생길까요? 권리가 생기나 의무가 생기나? 의무 생기죠, 의무. 그럼 의무가 발생하는데 이때 의무가 종류가 총 4가지입니다. 자, 보자. 자, 우리 국가에서 우리나라는 18세 이상의 우리 건강한 남자들은 무슨 의무가 있노? 국방 의무가 있죠. 그럼 국방 의무는 해야 되죠. 하라 이거죠. 이게 자기 의무, 자기 뜻은 알죠. 우리 형법에 자기부자 배웠죠. 하라. 그다음에 여기 자 일단 자기 하라. 그다음에 하지 마라 하는 게 부작이잖아. 부작. 그거 알잖아. 그러고 받아들여라. 수인. 자, 수인 의무 대표적인 거 있노, 여러분? 자, 봐봐. 여관 주인이 있는데 우리 경찰이나 공무원들이 여관에 어떤 문제가 들어가서 조사하려고 그러면은 여관 주인이 들어오지 마세요 이러면 안 되지. 들어오도록 허용해야 되죠. 이거 뭐라고? 수인 의무. 그다음에 세금 내야 되죠. 돈 내라 이거 뭐야? 급부 의무. 총 4가지 의무가 있는데요. 자, 여기서 요걸 왜 외웠었냐면은 요건 이제 짝짓기 하려고. 자, 이거는 부작위 의무는 뭐라고? 뭐 하지 마라 이 말이야. 하지 마라가 다른 말로 뭐야? 금지지. 금지 하지 마라. 그럼 이거는 뭐고? 해라, 받아들여라, 돈 내라, 뭐 해라죠. 뭐 이거 근데 요걸 자, 그럼 하지 마라를 이러면 해제가 뭐야? 해제 풀어주는 거죠.
그럼 하지 말아를 해제시키면 어디로 이제 뭐로 바뀌노? 해도 된다면 해도 된다. 이해되나? 이렇게 자, 갑이 부작위 의무가 발생합니다. 하지 말아 했는데 요걸 이제 풀어주는 게 허가예요. 허가. 해도 된다. 우리 이런 말 하잖아요. 야, 니 그거 허가 받았나 이런 말 하잖아요. 허가 받았다 이 말은 뭐고 적법하게 해도 된다 이 뜻이야. 그럼 요거 해라, 받아들여라, 돈 내라 이걸 해제하는 거거든요. 해라를 이제 해제하면 되노. 안 해도 된다. 면제죠, 면제. 군 면제 가장 군 면제. 됐나? 자, 한 번 더. 의무는 크게 네 가지가 있습니다. 하지 마라. 해도 된다. 받아들여라. 돈 내라. 그럼 하지 마라를 금지인데 이걸 풀어주는 게 허가야, 허가. 해도 된다. 이걸 그럼 해제 때 뭐고? 안 해도 된다 이 말이야. 이게 면제야. 이게 이제 4번이야, 4번. 4번. 뭐가 틀렸노? 자기 급부 수인 의무를 해제하는 게 뭐라고? 면제지, 면제. 면제지. 됐나? 그다음 봐봐. 그다음 이제 1번은 뭐냐? 이거 보세요. 자, 이거 보세요. 이때 금지는 다시 두 가지입니다, 여러분들. 상대적 금지가 있고요. 절대적 금지가 있습니다. 자, 이런 문제 우리가 또 상대적 절대 이 용어 자체가 이해 안 되는 친구들은 설명해도 이해 안 됩니다. 뭐 그런 친구들은 또 상대 적재적을 또 그 인터넷이나 그 어휘 사전에다 한번 찾아보라고. 아니 실력이 부족하면 차근차근 갈 생각해야 되는데 이런 걸 생각 안 하고 뭐 허가면 안 돼요. 자, 이 차이점 뭐고? 상대 절대적. 절대적은 무조건 금지야. 영원히 금지야. 그 영원히 금지 이걸 해제될 수가 없지. 생각해보라니까 해제가 될 수 없지. 그럼 어떤 게 절대적 금지일까요? 마약 매매. 그럼 지금 하면 안 되지. 그럼 나중에 해도 되나? 마약 매매 같은 게 절대적 금지입니다. 이건 영원히 안 되는 거야. 풀릴 수 없는 거야. 그럼 너가 봤을 때 이때 해제는 가면 상대적 금지겠나 절대적 금지겠나? 상대적 금지를 풀어주는 거지. 이거는 해제 대상이 안 된다니까요. 그래서 1번 허가는 1번아 그렇죠. 허가는 상대적 금지에 선정되는 거고 절대적 금지 이제 안 된단 말이야. 이제 됐나? 자, 그다음에 이제 2번을 설명하는 2번. 자, 이런 보세요. 자, 적법 요건에 대한 말은 요건을 갖추면 뭐가 된다고? 적법, 안 갖추면 위법. 그럼 유효 요건은 왜 되노? 요건을 갖추면 뭐가 되노? 유효, 안 갖추면 무효. 두 개가 서로 틀려요. 관점이 틀리네, 관점이. 자, 그러면 허가를 자, 이런 봐. 적법하면 유효, 위법하면 무효. 이게 아닙니다. 이건 다 틀려요. 요건 틀려, 요건이. 자, 그러면 보자. 허가는 적법 요건입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고? 내가 허가를 받고 영업하면 날 뭐고? 적법한 영업이 되는 거지. 허가를 안 받고 하면은 무허가 영업하면은 위법. 자, 이거 하고요. 이거 틀립니다. 근데 허가는 적법 요건만 됩니다. 유효건 아닙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잠깐만 이런 일이 생겨요. 허가를 안 갖추면 뭐 되노? 무면허 영업 또는 무허가 영업합니다. 우리가 이제 면허를 허가 이렇게 같이 쓰는데요. 자, 내가 허가 없이 무허가 영업하면 이건 적법 위법이야. 위법이지. 자, 보자. 여러분 우리 그 강론 배웠죠. 생활안전경찰 할 때 단란주점, 유흥주점은 허가 대상이거든요. 자, 내가 허가 안 받고 몰래 단란주점 해. 그럼 내가 무허가 영업하고 있지. 그럼 나는 위법이지. 적발되면 난 처벌받겠죠. 근데 손님들 와서 우리 가게 와서 그럼 손님들이 오자마자 뭐 우리 집 와가지고 저 사장님 혹시 이거 허가 받았어요? 이딴 소리하고 술 먹으러 오지 않잖아요. 그럼 걔들은 그냥 옵니다. 와가지고 걔들 관심이 뭐가 있어요? 손님들은 뭐 관심 있어요? 그 업소가 허가 받는 데 관심 있는 게 아니고 술값이 얼마냐 이게 더 관심 있는 거야. 양주 얼마입니까? 15만 원요. 에이, 딴 가게 가니까 13만 원 하던데요. 알았어, 13만 원. 이게 관심 있는 거예요. 자, 술을 먹었어. 그러면 자, 나는 무허가로 위법이지만 손님과의 나와 관계에서는 유효가 무효가. 유효해야지만 무효 같으면 다 돈 낼 필요 없잖아요. 돈 내고 있잖아요. 무슨 알겠어요? 그게 뭐고? 허가는 그러니까 이때 가면 유효 무효는 뭐냐면 사법상 효과를 말해요. 사법상 효과. 그걸 생각하라니까요. 무허가 술집에 손님이 술 먹으러 갔단 말이야. 그러면은
정부, 행정부는 무허가 영업하는 그만한테는 위법했기 때문에 처벌하겠죠. 그렇지만 업소 주인하고 손님과 관계는 아무 문제 없는 거라. 유효. 그래서 허가는 적법 요건이 바뀌었죠. 유효건 아닙니다. 만약에 자, 이 말대로 하면 어디노? 이 말대로 하면 어떤 일 벌어지노? 이 말대로 하면은 손님들은 술 처먹고 돈 낼 필요 없다니까요. 그게 웃기잖아. 그게 웃기잖아. 이게 유효건 아닌 거지. 적법 요건인 거지. 서로 바뀌는 거지. 이해되나? 자, 이걸 뭘 털라고 이거 다 처음 듣습니다. 어떤 친구들은 여기 요 말 듣고 80% 이해된 친구가 있고 어떤 친구는 50%, 어떤 30%입니다. 왜 그렇게 차이 나느냐? 제가 볼 때 집중력 차이입니다. 집중 차이. 내 말할 때 다 집중하느냐 다 틀린 거지. 응? 이거보다 더 쉽게 설명할 수는 없어요, 사실은. 우리 이제 경제행역 학생들이 몇 명 앉아서 진짜 수업 들어보면은 제가 이 부분을 설명 잘하는지 못한지를 좀 이렇게 판단할 수 있는데 여러분들은 처음 듣기 때문에 일단 그런 거고. 자, 그다음. 자, 그럼 일단은 답은 이제 우리가 답은 1번이고요. 자, 그럼 이제 마지막 3번 봐. 3번은 자, 허가 여부를 누가 하노? 행정청이. 언제 기준이냐면요. 신청 당시가 아니고요. 자, 보세요. 요거는 사실은 이제 6번은 설명, 나머지가 사실 설명한 게 별로 없어요. 자, 보세요. 자, 갑이라는 사람이 이제 영업 허가를 신청을 합니다. 1월 1일 날. 자, 신청할 때 그럼 신청 당시의 법이 이제 A법이다. 자, A법에서 이제 요건을 B, C를 갖추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A법에 보니까 영업을 하려면은 B, C 요건을 갖춰야 돼. 그럼 당연히 갑은 B, C 요건을 구비해서 신청하겠죠. 요건도 구비 안 하고 신청하지 않잖아. 그래 이되나? 자, 근데 됐는데 이제 1월 1일 날 신청했습니다. 그럼 그날 바로 허가가 나오면은 법대로 하면 되죠. 근데 허가가 좀 시간 걸립니다. 자, 한 달 뒤치자. 한 달 뒤에 이제 허가 내주는 건 뭘 그래? 허가 처분 그래. 처분 당시 이제 이 처분이 2월 1일 치자. 요 한 달 시간 지났죠. 그럼 요때 처분 시의 법을 이제 A-법이라 치자. A-법. 자, 그러면 요 A법 신청시법 A법하고 중간에 A-법 요게 같을 수도 있고 다를 수도 있죠. 이해되나? 중간에 개정이 안 되면 같잖아. 그러면 자, 만약에 이게 개정 안 됐지. 개정 안 됐으면 행정청 그러면은 갑이라는 놈이 요건을 다 갖췄지. 그럼 허가 내줘야 되나 안 내주나? 내줘야 되지. 근데 이게 문제가 이게 개정될 수 있잖아. 개정. 될 수 있죠. 충분히. 그래서 개정돼 가지고 어떤 일이 생기냐면은 A-법은요. 요건을 B, C에다가 D D를 한 개 더 추가를 되는 거예요. 그럼 자, 갑이란 놈은 신청 시에는 요건 다 갖췄지만 허가 처분할 때는 요건 한 개 덜 갖췄잖아요. 그럼 허가 못 내주는 거지. 그러니까 행정청 입장에서는 쥐가 허가를 내줄 때 처분할 때 당시 법을 가지고 판단한단 말이야. 무슨 이되나? 이때 법이 아니고 이때 법, 처분시의 법. 자, 신청 당시가 뭐? 처분 당시의 법이 된단 말이지. 이해되세요? 우리 그 일반 공채 수험생들은 사실 이거 거의 찍었겠지 뭐. 그래도 또 어떤 학생들은 읽어보고 감을 가지고 2개 정도 압축해 가지고 찍습니다. 그러면 50% 확률에서 자, 이런 말 하죠 친구들. 아, 이번에 한 4문제 찍었는데 2문제 맞더라. 그것도 실력이면 실력. 걔들은 읽어보고 뭔가 느낌 가지고 2개를 압축해서 찍었을 거예요. 근데 그냥 찍으면 25% 아이가. 2개 압축 찍으면 50% 아이가. 이것도 실력인가 실력 사실은. 완벽한 실력은 아니지만. 자, 그다음에 됐죠. 사실 이제 6번의 설명이 사실 제일 많아요. 사실은 이게 이제 이론적인 거예요. 이론. 자, 그다음에 이제 7번은 뭐 이거는 기본이 틀면 안 되지. 보호 조치. 1번 문제 뭐야? 1번은
정당한 이유 없이 거절할 수 없다. 이게 논점이에요. 2번은 보호 조치했다. 그럼 이게 이 사람들 정상적 사람이 아닙니다. 빨리 해야지, 빨리. 지체 없이 24시간 지체 없이 알려줘야 돼요. 자, 3번. 자, 자살 기도자 같은 보호 조치했으면은 경찰 관서에는 몇 시간? 24시간 내 보호가라는 거죠. 그다음에 4번은 10일은 맞습니다. 근데 자, 법적 성질에 자, 여러분 우리 경직법은 적시강제 일반법인데 야, 임시영치는 뭘 영치하노? 사람을 영치하는 게 아니잖아. 금마가 가지고 있는 흉기를 물건 아이가. 물건을 이거 뭐고 대인이 아니고 대물적 적시강제지. 이것도 뭐 대부분 찾겠지. 1번. 이거 틀려가시면 되겠어요. 진짜로. 자, 8번. 이것도 뭐 우리가 틀리면 안 되는 거예요. 자, 조직 편성 원리. 자, 계층제는 뭐고? 그럼 계층제는 그림이 이 그림 기억 안 나면 꽝이죠. 이거 아이가 이거. 수직관계. 상하. 상위로 갈수록 자, 이런 상위로 갈수록 권한과 책임이 무거워지는 거지. 맞고요. 2번 니은. 자, 신설 조직보다 기성 조직이 뭐라고? 이미 만든 지 오래되기 때문에 조직이 체계화 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구성원들 알아서 자기를 하기 때문에 상급자가 참여할 게 별로 없어요. 야가 더 넓고요. 그다음에 요거 밑에 게 바뀌었죠. 단순 반복 업무가 전문적 업무를 담당하는 조직보다는 상관이 많은 부하 속에 요게 틀린 거예요. 여기 서로 바뀌는 겁니다. 디귿 명령 통일. 자, 이 명령 통일이 뭐고? 한 사람한테 지시받고 그만한테 보고해야 됩니다. 근데 명령 통일을 너무 엄격하게 적용하다 보면 됩니까? 그 사람이 만약에 뭐 사고로 죽어버리면은 그만 지시할 사람이 없는 거야. 그럼 후임자 올 때까지 기다려야 됩니다. 이런 문제점을 해결해서 어디노? 그 사람의 권한을 위임시켜 놓거나 아니면 우리가 법정들이 다 배웠죠. 그런 권한 위임제도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이걸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 얘기고요. 자, 리얼은 자, 봐. 조정과 통합인 여러분 조직의 구조, 보상 체계, 제도 이런 것들은 하루아침에 바뀌는 게 아니죠. 오랜 시간 그러냈죠. 이건 뭐고? 단기가 장기가. 이거 틀린 거지. 장기장. 이거는 기본 수업 시간 했습니다. 내가. 단기 해결은 내가 수업 시간 하지 않았어요. 할 필요 없다 했다. 장기만 단기. 제가 이렇게 그대로 똥을 쳤습니다. 그대로 수업 시간에 그대로 똥을 쳤습니다. 이거 틀리면 안 되고요. 저는 이래 보면은 이제 여기 우리 학생들은 지금 해설 강의를 실강 듣는 친구도 있고 또 뭐 오늘 같은 경우 좀 뭐 시간이 없어가지고 인강을 통해서 듣든지 근데 잘 안 들어요. 그냥 해설만 보고 해결하는 천천히 말이다. 해설 들어야 됩니다. 선생님 왜 푸는지 이래서 내가 틀렸구나. 아직까지 내가 요거 틀릴 수밖에 없구나. 이런 문제는 어쩔 수 없구나. 이런 걸 자기가 느낌 가지고 가야 된다니까. 이거 솔직히 뭐 해설 강의 한 4시간 하면 지겨워 못하지만 이거 뭐 3, 40분만 하면 되는데 그걸 왜 안 듣는지 이해가 안 된다니까. 결국은 그런 것들이 기본이 모여가지고 결국은 나중에 한계 차이로 지가 합격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걸 빨리 명심해야 돼요. 자, 9번도 사실은 뭐 저도 당황했고요. 이거 놈이 알겠나 도대체 이거. 아마 출전 지도 지가 되는 거 틀렸을 거예요. 제가 확신하면 확신해 진짜로. 자, 여러분 보안 업무 규정 그 많은 규정 중에서 왜 해필이면 이 지문을 내냐 이 말이지. 틀리라고 내는 거지. 그럼 이런 거 틀려줘도 돼. 상관없어 사실은. 자, 봐. 여러분 요것도 제가 봐도 요것도 맞춘 친구들은 이렇게 했을 겁니다. 제가 혹시 기억납니까? 제 수업할 때 1급, 2급, 3급 또는 뭐 A, B, C 이런 나오면 항상 3개 나오면은 연마하고 틀리지 그죠? 느낌 오나? 자, 그러면은 여기서 이것만 해도 맞출 수 있으면 사실은. 자, 그럼 여기 보면은 2급 이상 같으면 2급 이상의 관리 기록부는 따로 작성한다. 이거 아니지. 그럼 2급 이상 같으면 임마 이 두 개 아이가. 느낌 오나? 이런 내가 하는 말들을 왜 놓치냐 이 말이지 내 말은. 임마들 같이 놀면 안 되지. 따로 놀아. 그래서 이거 그럼 뭐로 돼야 되노 이거? 2급이 아니고 1급이지 1급. 맞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맞춘 놈들은 내가 했는 말 이 말이 기억나서 맞췄을 겁니다. 이거 처음 맞을 겁니다. 저도 이거 사실 이 지금 처음 보는데. 그렇구나. 그다음. 자, 2번 같은 경우는 좀 어려운데요. 자, 그거 보면 2번에 여러분들 우리 해설 봐 해설.
이번 해설 보면은 자 비밀의 그 해설 그 박스 있죠. 자 비밀의 일부나 전부 그다음에 암호 자재에 대해서는 모사가 뭐 모사 이렇게 뺏겨 쓰는 거죠. 뺏겨 쓰는 거 모사라든가 이런 걸 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단 말이야. 자 봐. 비밀을 일부나 전부 그다음에 암호 자재 에 대해서 이걸 모사 등을 하지 마라 해도 된다 할 수 없다 모사 등을 할 수 없다 말이야. 없다 할 수 없다고 할 수 없다. 근데 이때 비밀은 몇 급 비밀이 없잖아. 없는데 이제 예외적으로 없다. 근데 예외적으로 할 수 있단 말이야. 있단 말이야. 어떤 경우? 자, 자, 여러분 보세요. 그럼 여러분들 이제 다시 이제 1급하고 2, 3급을 갈라야 됩니다. 사실은. 그럼 거기 밑에 보면은 1호에 1급은 1급 비밀 자 올라가면 1번에 마지막에 할 수 없다. 다만 다음에 구분에 따른 비밀 경우는 그러하지 않다. 그럼 이제 1급 비밀 같은 경우는 그 생산자의 허가를 받은 경우. 자, 1급은 자, 허가를 받았으면은 자 봐봐. 원칙적으로 비밀의 일부 전부 암호 자재를 모사 등을 하면 안 된단 말이야. 근데 이 비밀 중에서 1급은 뭐라고? 허가를 받았으면은 할 수 있단 말이야. 알겠나? 허가를 받는 말은 좀 더 까다롭죠. 근데 2, 3급은 요거보다는 좀 덜 까다롭습니다. 허가를 받는 게 아니에요. 무슨 하는 2, 3급은 생산자가 특정한 제한을 하지 아니한 것으로서 해당 등급의 비밀 취급 인가를 받은 사람이 공용으로 공적으로 이용하는 게 공용입니다. 공용 뜻이 공적으로 이용한다 말이죠. 공동으로 이용한다 그죠. 공용하는 사용하는 경우, 요거는 공용 사용하는 경우는 할 수 있다 말이야. 이해되나? 자, 그럼 여기서 뭐야? 여기서 지금 뭐 돼 있노 지금? 공용으로 사용하는 경우는 이거는 1급이야, 2, 3급이야. 2, 3급. 공용 사용하면 2, 3급은 할 수 있단 말이야. 2, 3급은 할 수 있단 말이야. 자, 3번은 맞는데 3번 논점이 뭐냐면은 자, 비밀 취급 인가를 받지 않은 사람에게 비밀을 열람하거나 취급할 때는 누가? 자, 소속 기관장. 자, 소속 기관장이 미리 열람자 인적 사항과 열람하려는 비밀의 내용 등을 확인하고 열람 시 비밀 보호에 필요한 자체 보안 대책을 마련하는 등의 조치를 해야 됩니다. 소속 기관장이요. 근데 1급 비밀 같은 경우는 하기 전에 국가정보장과 미리 협의. 그럼 여기서 뭐 하면 뭐고? 그럼 위에 뭐야? 2, 3급은 국가정보원장과 협의할 필요 없는 거지. 1급은 하라 이 말이야. 일단 3 맞고요. 4번은 뭐 들었냐면은 각각 기관장은 보안 업무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국가정보원장의 성이 이게 들어있는 거예요. 이거 필요 없어요. 경우에는 그냥 비밀 보존 기간 내에서 그 사본을 제작하여 보관할 수 있습니다. 이게 필요 없는 거예요. 사실 이건 좀 진짜 어렵습니다. 자, 그다음에 10번. 10번도 자, 10번 보면 여러분들 자 틀린 겁니다. 자, 여러분 봐요. 일상활동 이론인데 우리 요거 범죄 유발 4대여서 동기회 술자리 기억나죠? 동기회 술자리 기억나지? 이거는 일상활동 이론은 아니고 이건 주소가 들어 주소가. 이거는 뭐 셸리라 하는 놈이죠. 셸리는 똑같은데 금마가 주장했는 거예요. 우리 일상활동 이론 나오면 두 개 나오잖아. 뭐가 나오노? 범죄 발생의 3요소. 범죄자가 있어야 되고 범행 대상이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보호자 감시 부재. 그다음에 그 밑에 비방 모델은 뭐고? 범죄자 입장에서 범행을 결정하는 고려 사항. 그 주소야. 근데 지금 동기의 술자리는 일상활동 일어나고 관계없거든요. 이거는 출처를 알아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공부는 뭐냐면 체계가 안 잡히면 이게 이제 헷갈리는 거예요. 그러면 2번 같은 경우는 쉽죠. 자, 집합 효율성 이는 뭐야? 집합 반대가 개인이잖아. 개인보단 집합적으로 하면은 범죄 예방에 효율적이 된 말이야. 순하잖아요 여기. 저 지역 주민 간에 이게 개인이 아니잖아요. 지역 주민들이 같이 뭐 하면은
범죄 예방에 효과적이다 말이야. 그다음에 3번은 치료 경생의 이론은 뭘 전제합니까? 태어날 때부터 범죄 윤을 갖고 태어나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은 벌써 범죄가 저지르고 안 저지르고 결정되는 결정론. 그리고 그 사람은 왜 되노? 그 사람을 치료 경생하라고. 그럼 그 범죄자를 치료 경생하기 때문에 일반 예방이가 특별 예방이가 특별 예방이죠. 그래서 결정적 특별 이렇게 논점으로 공부를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럼 4번은 억제 이론은 뭐야? 자유의지를 가진 사람이 지 의지대로 범죄를 저질렀어. 그 말을 처벌해야 될까 해가. 그럼 그 말을 처벌하면서 어떤 효과를 얻노? 범죄자를 처벌하면서 일반 사람들이 그걸 보고 나는 조심해야 되지. 이게 일반 예방 효과고, 범죄자 근마도 조심합니다. 특별 예방입니다. 근데 이 이론의 단점이 뭐냐면은 충동적 범죄는 이게 효과가 없는 거야. 자, 이런 봐봐요. 특히 요거는 억제로는요, 여러분 충동 범죄 반대가 뭐 있노? 우리 그 계획 범죄라든가 이런 거는 이제 효과 있습니다. 근데 충동 범죄 이거는 이게 효과 없어요. 그래서 충동적 범죄는 이거하고는 아무 이제 한계가 있습니다. 됐죠. 이것도 뭐. 자, 그다음에 이제 12번 또 아주 이것도 뭐 거의 주는 문제입니다. 자, 경범죄 이것도 문제 대부분 다 풀었을 겁니다. 자, 버증에서 소매치기를 목적으로 다가오는데 그 앞에 가는 사람은 따라올 줄 몰랐어. 그래서 불안하지 않아요. 불안감 조성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두 번째, 자, 두 번째 요거는 뭐냐면요. 2번은요. 여러분 보세요. 자, 범칙금 언제 내야 되노? 1차, 2차까지 내야 됩니다. 이때까지 안 내면 뭐 해야 됩니까? 30일 안에 적심 통지서 날아오죠. 날아오면서 밑에 뭐 써놨노? 100번에 50을 내든지 적결 심판 나오든지 이 말 나옵니다. 그럼 100번에 50을 더한 금액을 내는 언제까지 내야 되노? 자, 여러분 그 적결 심판을 서장이 적결 심판을 적심을 청구를 하는데요. 자, 청구 전에 돈 내면 돼요. 이어서 지금 그 문제가 청구 후입니다. 청구 후. 청구했습니다. 자, 경찰서에 청구했습니다. 청구 후에 봐. 언제까지? 선고 전까지 돈 내면 된다 했잖아. 내면 왜 되노? 청구했는 걸 청구를 취소해 줘야 되지. 그래서 지금 2번은 위에 거 밑에 거잖아. 지금 밑에 거. 그래서 여기 청구된 피고인 범칙금액 100번에 50을 더한 금액을 언제까지? 적개 심판 선고 전까지 내면은 여기서 논점이 뭐고? 청구를 취소해줘야 되지. 해야 된다. 논점인 것이. 그럼 3번은 범칙금 납부하면 그걸 끝입니다. 다시 처벌되지 않습니다. 됐죠? 그럼 4번은 이거는 기본이에요. 기본. 요거 10일 플러스 5일 20일. 그래서 자, 일단 10일 나오면 항상 뭐 했노? 앞에 뭐 받은 날부터 10일입니다. 받은 날. 둘 다 같이 봐야 돼. 그러고 천재재변일 때는 없어지 된 날부터 5일. 여기 논점이지. 이렇게 하기 좋네요. 저는 여기 수업을 처음 하는데 학생들도 편해. 그냥 이렇게 밑에 일 보다가 집중하니까 괜찮네요. 자, 그다음에 이제 12번 또 진짜 기본. 자, 가출의 논점이 뭘까요? 저는 이제 저도 자꾸 생각하는데 이제 우리 뭐 1월 달부터 경찰학도 결국 경찰학은 OX 문제 싸움인데 학생들한테 OX를 떠나가지고 자료를 줘가지고 논점에 줄을 꺼보라고 하면 얘가 숙제를 낼 거예요. 그럼 자기가 줄 꺼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어떤 놈은 어떤 놈 엮고 하잖아. 그럼 잘못됐는 거지. 공부를 못한 거지. 논점을 끊는 연습도 해야 되거든요. 그게 공부를 했다는 증거야. 그 연습을 한번 지금 얼핏 생각나서 한번 해보려 하는데요. 결국 논점 싸움입니다. 자, 가출이는 논점이 뭐고? 신고 당시. 가출 당시가 아니고. 그 다음에 18세 이상. 이 두 개 논점이에요. 이렇게 줄 것이 있어야 네 말이야. 그 다음 장기 실종은 장기니까 최종 그쪽 걸리겠죠. 자, 여기서 논점 뭐고? 자, 봐. 찾는 실종하던 게 있어요. 여기서 찾는 것 때문에 언제 찾는 게 뭐예요? 보호자가 실종하던 걸 찾는다 말은 뭐고? 신고를 했단 말이야. 그래서
여기서 이제 신고 접수한지 요게 첫 번째 논점이고요. 여기서 나와야 돼. 부터 언제 얼마까지 48시간이 지날 때까지 발견되지 않은 애를 말해요. 논점 두 개의 논점. 그래서 요거는 여기서 올라오면 돼. 요걸 시험 어떻게 나온다 했노? 보호자로부터 이탈된지 아니고 신고를 접수한지입니다. 그럼 안 틀려요. 여기서 올라오는 놈은 이거 안 틀린데 이거 아니면 틀릴 수 있죠. 맞고요. 보호실종은 같은 게 뭐야? 보호자가 확인되지 않고 경찰이 지금 데리고 있는 사람 애를 말해요. 그래서 보호자가 확인되고 틀리죠. 확인되지 않아. 경찰관 보호가 있는 확인되지 않아요. 이게 틀린 거고. 자, 4번은 발견 장소, 보호 장소가 서로 다를 수 있죠. 일단은 보호 중인 장소입니다. 그래서 답은 3번이 되겠네요. 이걸 틀리면 안 되겠지. 자, 13번도 거의 틀리면 안 되는 거예요. 13번도. 자, 필수용 일반용 있죠. 필수용은 몇 시간? 1시간 이내. 일반용은 2시간 이내에 응수하면 되는 거고요. 2번 지휘선상. 자, 요 봐. 관할구역 내 위치가 뭐야? 요거는 지휘선상이 아니고 정위치 근무죠. 그리고 현장에 위치하는 게 뭐고? 정착 근무. 지휘선상은 그 현장까지 1시간 이내에 도달할 수 있는 위치에서 근무하면 되는 거예요. 틀렸고 3번은 자, 얼호는 정위치입니다. 이게 틀렸고요. 병호가 두 개입니다. 정위치 또는 지휘선상. 알겠나? 그래서 얼호는 정위치 근무, 병호는 정위치 또는 지휘선상 위치 근무. 자, 4번. 자, 여러분 봐. 1, 2, 3번은 수업시간 했잖아. 4번 이거 했나? 책에 없다. 1, 2, 3번 통에 맞추면 되잖아. 왜 4번까지 알아야 됩니까? 머리 터진다니까 그러면은. 그러니까 이런 거 똑바로 안 해놓으려 그런 거지. 4번은 이거 아는 놈이 이상한 놈이에요. 사실 저도 몰라요, 사실은. 이거 처음 본다. 이게 뭔지. 1, 2, 3번 하면 절대 안 틀립니다. 자, 4번은 뭐냐? 비상근무를 발령할 경우 정황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자, 비상근무 목적 원활 달성. 자, 야, 봐. 정황의 특수성을 감안하는데 가용 경력을 최대한 활용하면 어떡하노? 꼭 필요한 것만 해야 돼. 꼭 필요한 것만. 이게 뭐냐면은 제가 봤을 때 그거예요. 자, 만약에 봐. 이게 지금 사지선다형이 아니고 그냥 빡색 나도 치자. 그러면 이제 공부도 돼 있는 놈들 중에서는 뭐고 1, 2, 3번 알까이가 4번 알까락 하죠. 요게 이제 진정한 실력입니다. 요게 사지선다형은 다 맞출 수 있지만 빡색 나오면은 특히 개수 나오면요. 지금처럼 뭐 기역, 니은, 디귿 이 나오면 쉽지만 개수 나오면은 4번을 맞춘 놈이 이제 진정한 승자죠. 이렇게 풉니다. 비상금 이거 처음 보단 말이야. 시번 뭐지? 정말 특수성을 감안하는데 왜 최대한 동원하지? 틀린 것다. 이렇게 맞췄습니다. 이렇게 한다니까. 그런 놈들은. 근데 마침 사지선다형이기 때문에 아무 문제 없는 거야. 맞춘 대로. 왜 해설 강의를 또 만든지 모르겠네. 자, 14번도 뭐 거의 그냥 주는 지문. 자, 제가 볼 때는 14번, 15번, 자, 15번 내놓고 보니까 미안해가지고 14번 주는 문제 냈는데, 아주 숭악한 놈. 자, 14번 일종. 자, 여러분, 연습은 보통 이거 연습 없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일종 보통은 뭐고, 성합은 15인 이하니까 15 되고요. 화물 자동차는 12톤 미만이니까 12톤 안 되죠. 없다 맞네요. 미만이가. 그다음에 이종 보통은 10인 이하 되죠. 그리고 4톤 이하니까 4톤 되죠. 틀린 거지. 이건 없다고 이거 있다. 틀린 거지. 3번 일종 보통은 자, 이게 똑같잖아요. 이거하고. 자, 15인 맞고 12톤 없다 맞지. 1번 4번 3번 똑같다니까. 일종 보통이나 일종 보통 연서면은 똑같다니까요. 자, 4번 일종 대형은 다 대형은 성합은 다 돼요. 거의 15인까지는 일종 보통도 되지만 야는 다 돼. 45원도 되겠지. 그리고 대형 견인차 또는 소형 견인차 또는 군안차는 일종 특수만 되거든. 그래서 없다 맞잖아. 자, 15번. 솔직히 저는 이거 이제 우리 출제위원한테 경의를 표합니다. 도로교통법도 아니고 도로교통법 시행
규칙에다가 시행규칙 알지? 도로통 법 밑에 뭐가 있노? 시행령, 대통령. 그 밑에 또 시행규칙이야. 또 시행규칙 그거다가 또 별표 28까지 냈다. 미쳤네. 씨발. 아이고 미안해. 어? 이거 지 혼자 풀더지 차라리. 이거 누가 맞췄습니까 이거? 자 일단 별표 28인데 자 일단 여기 이제 감경 사유인데 자 그거 보면은 자 감경 사유인데 음주운전으로 음주면허 취소 처분 등 정지 처분 받을 경우 자 운전이 가족의 생계 유지에서 중요 수행되거나 그다음에 모범운전에서 2년 아니고 3년 이상 교통봉사활동에 종사하고 있거나 그다음에 이라면 이제 감경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다음에 다만 이제 다음의 경우에는 경우 없어야 됩니다. 뭐냐면은 0.15가 0.12%를 초과하면 되고 그다음에 과거 요게 맞아요. 5년에 3회 이상 이거 맞고요. 리얼 3년 아니고 5년. 이것도 뭐 조금 거시기 합니다. 이거 안 찍으면 맞추겠나? 자, 이런 봐. 만약에 제가 봐요. 제가 어떤 그 우리 그 인터넷 사이트에 들어가 보니까 이제 어떤 모 선생님이 이제 수업하기 전에 시험 치기 전에 일주일 전에 이제 마무리 탁하면서 이제 자료를 많이 내주는 겁니다. 이 부분을 이제 프린트해 줬는 거예요. 이 부분만 하니까 이 부분을 이어가지고 그러면 그 밑에 학생이 우리 선생님이 보면 적중했다고 자료 주면 적중하나? 아마 자료 줘도 이거 안 외운 놈들은 틀려서 가해가. 그런 게 의미 있는 게 아닙니다. 사실은요. 자료 이마에 줘가지고 혹시 나올 수도 안 나올 수도 그 무슨 의미 있노? 내 걸로 만들었네 이 말이지. 그러니까 그 자료 줬는데 그걸 마침 지가 만들어가 맞춘 놈은 그런 말 할 자격이 있어요. 근데 그 자료를 받았는데 틀렸다. 입대면 안 돼요. 입대면 안 된다니. 그건 의미 없는 짓거리고 이거 틀려가 시험 안 되는 거 아니다. 착각하면 안 된다. 자, 그다음에 16번은 진짜 뭐 기본을 내줬는데 자 10번 주체자란 그다음에 주체자는 집회 시 실행을 맡아 관리하도록 관리니까 뭐고 질서이라는 거 주관자 관리관자 그 틀린 거고요. 자 2번은 논점이 3개입니다. 이거 내가 기본 수업할 때도 했고 문제 풀 때 했습니다. 논점 3개 한번 해봐. 주체자 18세 이상 할 수 있다. 이거 틀린 거야. 이 연습을 안 한다니까 학생들 공부를 할 때는 뭐 책 읽기 하면 안 돼요. 책 읽기 하면은 무슨 의미 있노? 자 3번은 기본이지 기본. 2곳 이상의 경찰관일 때는 지방청장 맡고 그다음에 2곳 이상의 지방청일 때는 청장이 아니고 주체지 관을 주체지 지방청장이죠. 그 틀렸고요. 이거 틀렸고. 4번은 자 주체자는 집회 시위에 있어서 질서를 유지할 수 없다면은 그 집회 시위 종결을 선언해야 돼. 이거는 해야 된다. 이거 논점이죠. 그 4번이고요. 이것도 뭐 틀렸다 하면 할 말이 없다. 진짜 할 말이. 자, 17번은 사실 제가 조금 진짜 솔직히 좀 아까워요. 제 혹시 제 밴드 보면 시험 치기 4일 전인가 제가 우리나라 한국인이 인터폴 총재다 총재. 그래서 뭔가 나올 것 같아가 잡았는데 우리 기본 수업 기본 책에 있는 나왔으면 학생들 참 좋아했는데 이 부분 나오는 거 맞는데 이거 언노 맞췄노? 돌아보면 진짜로. 자 일단 모나코에서 됐는데 국제 형사 경찰 회의 처음에는 회의였어요. 개념이 저 이름이 그러다가 이어서 제네바 가고 비엔나 소세지 만들 일 있나? 이게 틀린 거야. 대단해. 그럼 요때는 이제 국제 형사 회의가 이제 뭐고 위원회. 그래서 이제 회의에서 위원회로 갑니다. 요거는 한 10년 전에 성진 문제 나왔어요. 그 순서 회의 위원회. 현재는 뭐고 기구예요, 기구. 그죠? 이게 언제 기구되냐면 자, 그다음 단계. 그러니까 요게 뭐고 지금 기구의 전실이야. 그러니까 순서 그다음에 이제 회의 그다음에 위원회 그다음 뭐 나와요? 이제 기구 나오면 기구. 요게 이제 요때에서 요때 이제 기구가 발주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는 거지. 순서가. 근데 여기서 또 뭐가 3번에 사무총국이 리옹이 아니고 리옹이 아니고 파리 현재 리옹이 현재
이때는 리용이 말고 파리에서 파리. 지 혼자 하면 된다. 지 혼자 하면 된다. 진짜로. 그다음에 이거 국가중앙사무국이 각 나라마다 있는 상설 기구죠. 현재 우리나라는 경찰청 외사국, 국제협력과가 아니고 외사수사과. 요건 책이 있어요. 사실 책이 이렇게 있는데 이게 제가 알기로는 2009년인가 한번 나왔어요. 요 4번 부분만. 그래서 답은 1번인데 참 어렵습니다. 자, 이제 18번은 또 우리가 기본적인 것 때문에 좀 쉬울 거예요. 18번은. 자, 1번이 뭐고? 상방가벌성의 원칙은 명문 규정이 있죠. 있습니다. 6조에 나와 있고, 그다음에 2번은 2번 딱 뭐가 나오노? 이 말 눈에 들어오나? 인도범죄 외의 범죄 재판 중이거나, 그다음에 그 집행이 끝나지 않아요. 이거는 뭐고? 임의적 인도 구제 사유니까 인도해서는 안 된다가 아니고 이거는 뭐고? 절대적 사유고 이렇게 표현한 거고 인도하지 아니할 수 있다. 그 틀린 거고. 3번은 자 구속되면 기억나는 구속되면은 우리 몇 시간 내 청구한다고? 3일 내. 3일 내. 그러고 요거 구속되면은 법원은 2개월 내 결정해야 되고. 요거는 배웠잖아. 이거는 뭐 틀렸다 하면 진짜 이것도 18번도 할 말이 없다. 19번도 뭐 우리가 거의 나온다고 기본 수업하고 다 해줬습니다. 19번도. 인권위원회 7명에서 13명. 13명. 그러니까 이것도 알아야 되고 10분이 6도 알아야 되고 여기서는 지금 첫 번째에서 탈락되거든요. 2번은 회의. 정기회의는 자 경찰청이 이게 틀렸죠. 자 여러분 생각해봐라. 경찰청에서 훨씬 인권위원회 그 회의가 더 자주 열립니다. 왜? 야야 한번 생각해봐라. 왜 자주 열리겠노? 지방청은 자기 지방 한해 시도만 관할하잖아. 경찰청은 전국을 관할하기 때문에 더 관련되는 게 많을 거 아닙니까? 자주 열려야 되지. 그래서 야가 월일이야, 야가 분기별이랍니다. 이런 것도 외우면 안 된다니까 이런 거는. 이거 봐요. 만약에 이렇게 시험 나오면 외워야 됩니다. 뭐 월이 아니고 뭐 2개월 만에 이거 하면 되지만 이거는 결국은 뭐냐? 어차피 이 두 개로 서로 바꿔치기 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런 거는 뭐냐면 아까 제가 하듯이 그런 식으로 이해하셔야 내가 암기를 한 개를 줄여간단 말이야. 그럼 3번. 자, 위촉 나오면 몇 년이야? 다 2년이고. 이어서 묻는 게 위촉 2년이에요. 그 다음에 위원장은 연임할 수 없고 두 번째야. 우리 연임할 수 없는 거 두 개입니다. 아까 경찰위원회 위원, 그 다음에 요것만. 그 다음에 위촉위원은 2차례만 연임할 수 있습니다. 있다. 2차례. 여기 지금 나올 수도 있죠. 4번은 위촉위원이 결연되면요. 여러분 위원장이 이제 후임 위원장은 임기 얼마고 전임자 잔임만 하면 돼. 2년이 안 되는 거지. 근데 후임 위촉위원은 2년을 보장해줘요. 언제부터? 위촉된 날부터 계산하지. 이거 틀리잖아. 기간 계산은 처음에는 한 날에 다음 날 틀린 거지. 다음 날 언제야? 연장할 때. 틀릴 만한 게 없지 이거 진짜로. 자 20번도 찍기 문제인데 아까 했잖아. 골똘히 읽어가지고 두 개를 압축하면 다행이고 안 그러면 치우는 거지 뭐. 20분 왜 맞췄노 이거 20분 도대체. 자 1번 특정한 정책 사업 조직 기능 등에 대한 경제성, 능률성, 효과성의 분석과 평가. 이게 이제 그래서 이게 특정이 아니고 성과 감사합니다. 그리고 2번 징계처분 받는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과 물론 3년도 뭐 여기서 논점 됐는데 그밖에 경찰청장, 지방청장, 경찰청장이 감사 담당자로서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은 될 수 없습니다. 자, 3번은 감사관은 감사가 위법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사실이 있으나 그 정도의 징계 문책사유에 이르지 않을 정도로 경미하거나 이때는 조치를 할 수 있다면 할 수 있다. 이게 되는 거고. 됐죠? 그럼 답은 일단 4번인데 좀 크시게 합니다. 문제가. 자 그래서 한 번 더 말씀드리면 봐요. 여기 한 4-5문제는 사실은 이걸 백보 양보해서 찍어가지고 내가 한 문제에 맞추면은 다행이고
찍은 2개 맞추면은 그만 운대 있는 기고 결국은 나머지에서 내가 실수 안 하고 맞추면은 합격하는데 아무 지장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여러분들 시험 그 방향은 이런 데 신경 쓰면 안 됩니다. 기본을 갈고 닦아 가지고 절대로 안 틀리면 됩니다. 알겠죠? 자, 수고하셨고 해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